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 공인중개사 전문가들이고요.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 시장을 분석하는 한국 AI 부동산 포럼의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대구 부동산 전문가시죠. 대구 집값 사용 설명서에 제자이신 백수희 대표님 모시고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네, 지내셨죠? 네, 덕분에요. 잘 지냈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저희 현장이 지금 바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도 대표님 뵈야죠? 네.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데 네, 좋아 보여서 정말 기분이 정말 좋네요. 네, 네. 자, 요즘 대구 관련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네, 특별히 이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이 본론 들어가서 네, 지금 대구 부동산 시장 분위기 네. 어떤가요? 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장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 저점은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한 상승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거래량은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회복되는 시기가 지역마다 시기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약간 일어나는 현상은 초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향후 공급은 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음. 대구 시장이. 그럼 지금 사실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실물 경기도 많이 사실은 축소가 됐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부동산 시장 중에 대구가 네. 조금 괜찮은 분위기인 건가요? 지역마다 차이는 조금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대구 부동산 시장이 다 활발하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이 경기가 좋고 안 좋고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러면 대구가 아까 네. 말씀하셨을 때 공급이 네. 좀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대구가 공급이 많았던 이유가 뭔가요? 솔직히 공급 폭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2020년 초반에 이제 금리도 많이 낮은 상황이고 '아 인제 부동산이 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 인제 중구 쪽이나 중구 그 역사 주변이나 달서구 주변이나 제가 특정한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게 수성구 쪽도 재건축이 일어나면서 이 중간에 필요한 그런 수요 이상으로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 이게 미분양 상황으로 연계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중요한 사항은 초반에는 대출 금리가 우리 주담대가 2%대, 3%대였거든요. 근데 2021년이 지나면서 주담대 자체를 6%, 7%대로 올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위축이 돼 버리고 하지를 않고 자, 물량은 공급이 되는데 분양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청약을 안 하는 거죠. 대출이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미분양이 쌓이고 악성이 되고 오래 끄는 것들은 상당히 오래 끌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1 년, 2 년째 적체되어 있는 물량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네. 과거에 어쨌든 미분양이 조금 해소가 돼야 네. 부동산이 좀 반등하는 것도 네. 있는데 그럼 맞아요. 지금 시장이 네. 어쨌든 대구에서 네. 좀 괜찮다, 네. 나는 분위기가 좀 풍풍이 불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어 거래량이 일단 거래량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실거래가를 이렇게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거의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한 달에 10건 이상 20 건까지도 일어나는 상황이고 손바뀜이 일어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신축 단지 분양권 위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그 시장만 봤을 때는 대구 시장은 '아우 뭐 경기 어렵다.' 이런 부분은 무색할 정도로 상당히 거래가 많고 활발한 상황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사실 수도권에서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네. 현장에 또 계시고 대표님께서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니까 네. 좀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쵸. 그러면 아무래도 사실은 서울, 경기, 인천 말고 이제 네. 지방, 네. 광역시 쪽에 투자한다는 게 네. 혹시 그쪽에 실수요가 아니면 좀 네.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 대구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첫 번째는 인구 감소죠. 음. 네. 대구가 약간 노령화 사회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한 번씩 서울을 오면 이렇게 느껴지는 게 도시가 되게 활발하다는 느낌? 젊은 층들이 많이 다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대구 같은 경우는 그 젊으신 분들이 많이 보이지가 아, 않아요. 예.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부분이 인구 감소에서 오는 요인은 청년들이 음. 산업 본인들이 인제 취업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지역 산업 자체가 많이 감소돼 있는 상황이니 다 타 지역으로 많이 나갔죠. 음. 거기다가 출산율이 저조한 것도 한몫을 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표님, 네. 어쨌든 리스크는 인구 음. 감소가 제일 크다라고 그죠. 말씀하신 건데, 네. 사실 다른 지역도 인구 네. 감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대구에서 인구 네. 감소가 좀 네.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어 어차피 수요는 몰릴 수밖에 없는 거는 맞지만 네. 대구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구 감소가 리스크가 되는 지역이 있고 네. 그 리스크로 인해서 오히려 더 뜨는 지역이 있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대구 부동산 시장에서 수성구를 빼고는 논할 수가 없는데 자, 공급은 줄고 수요가 많다라고 한다라고 해도 어쨌든 몰리는 건 수성구로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성구는 공급이 많든 적든 미분양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 타 지역은 오히려 조금 부동산 시장이 더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다 수성구로 진입을 하려고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뭐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성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예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수성구로 몰리다 보니 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이런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리스크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수성구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 어쨌든 대구 안에서도 좀 네. 괜찮은 지역에 괜찮은 네. 녀석들은 네. 괜찮은 거고, 네. 그리고 좀 그 반대급부로 네. 괜찮아지다 보면은 그 수요가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네. 주변 지역이 좀 안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될까요? 네네. 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네. 요즘 이제 반대로 지금 접근하기 조금 위험한 지역, 좀 네. 민감한 지역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현장 경험이 정말 많으시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뭐 어디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는 어차피 대구 시장 자체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여태껏 공급 과잉이 여러 개 일어났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 공급 과잉 지역 중에서도 특히 미분양 부분이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는 부분은 직주 접근, 근접성이 떨어진다거나 학군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지역, 거기다가 구축이 좀 많이 몰려 있는 지역, 이런 지역 위주로는 조금 접근하시는 거를 조금 고려를 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거기다 투자라고 했을 때 무조건 신축이라고 덤비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신축이라는 것도 신축의 강점은 있겠지만 어느 지역의 신축이냐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대표님, 네. 그러면 네.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네. 진짜 내가 이제 대구에서 내 집 마련을 정말 하고 네. 싶다라고 하면 네. 사실 어디서부터 뭘 봐야 될지 네. 참 막막하실 거거든요. 조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정말 이런 요소는 최소한 봐라. 네. 그러면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다. 뭐 네. 그런 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지금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인제 내 위치, 내 자산에 어느 정도 그거를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자산이 돼야 거기에 맞는 투자를 쪼끔 더 하면서 상급지로 이동하실 수 있는 부분이 정확합니다. 근데 대구 수성구든 대구 달서구든 중구든 동구든 모든 지역이 다 우수하고 그 구만의 장점은 다 가지고 있지만 갈아타기를 하실 때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그래도 중급지로 이동을 해서 상급지로 갈지 아니면은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무리를 한다라고 표현하면 조금 이상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조금 더 높은 상급지로 아예 안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 필드에 있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요소 안에는 어쨌든 내 자산 가치를 지키면서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오를 때는 그래도 조금 회복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지역으로 보는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군지, 그다음에 역세권, 주변 인프라를 물론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공급 감소로 인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축 위주로 해서 분명히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표님, 네. 현재 공인중개사로서 네. 지금 대구에서 결국 네. 살아남을 네. 아파트의 특징 네.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실래요? 신축입니다. 네. 신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입지에 따른 신축은 살아남는다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 공급 물량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인허가 그런 수량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상급지, 뭐 학군지든 뭐 역세권이든 이런 상황에서
신축을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축이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고 나중에 공급이 줄어들었을 때 준신축으로 간다라고 해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럼 대표님 네. 현장에서 네. 신축과 준시축의 네. 그 연도, 연한, 네. 그러니까 네. 기준이 어떻게 되죠? 자, 이 기준이 정형화된 기준은 아니에요. 네. 저만의 기준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고객님들께 말씀을 드릴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신축 분양권을 사서 입주를 하시고 만약에 여기가 최종 상급지여서 나는 여기 있겠다라는 분을 제외하고는 이동을 한번 하시겠다라고 하실 때는 저는 5년, 늦어도 6년 안에는 한 번은 매각을 결정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아파트로 따지면 제일 예쁜 시기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그때가 아마 갈아타시거나 매각하시기에는 제일 좋은 타이밍이 있는데 그거에 전제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상황이죠. 하락장이고 5년 됐다라고 해서 매각을 하면 큰일 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대구 부동산을 뭐 취득하거나 네. 혹시나 네. 투자하거나 네. 실수요자가 관심을 가질 때 네. 현장에서 네. 계셨을 때 네. 가장 좀 중요한 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구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기준점이 됐던 게 어차피 지역적인 입지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은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수성구와 비수성구권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먼저 결정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성구로 들어오신다라고 가정을 하셨을 때는 입지, 즉 학군지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어느 학군지, 그 학군지에 또 교통요지, 즉 역세권, 학세권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수성구권으로 보셨을 때는 입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 단지, 그 세대수, 대단지, 어느 정도 대단지인가. 그 다음에 대단지가 형성이 돼야 주변 인프라도 상당히 뛰어나지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래된 것보다는 웬만하면 신축 위주로 결정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요즘 네. 뭐 전반적으로 사실은 네. 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네. 대구 네. 여전히 네. 현장에서 느끼셨을 때 네. 정말 네. 실수요 네. 그 수요가 살아있나요? 실거주 수요는 움직임이 상당히 빠릅니다. 제가 거의 상담하는 90% 이상은 실거주 수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분들의 니즈는 그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금액이 내가 살고 나갈 때는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게 실거주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제일 큰 고민이고 또 결정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진입할 때는 지금 시장이 좋을 때, 비쌀 때는 파는 것도 비싸게 받을 수 있지만 살 때도 비싸게 사야 된다. 하지만은 비싸게 샀다라고 해서 결코 낙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거기서 계속 사실 게 아니고 한 번은 갈아타실 거거든요. 그 갈아타는 타이밍을 잘 관찰해 보시고 주변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매각을 잘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비싸게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기고 판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실거주 하셨을 때 부동산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잘 하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 중개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저 6년 차입니다. 그러세요? 네. 그럼 6년 동안 네. 그 중개하시면서 네. 좀 기억 남는 게 진짜 네. 이 사람 좀 기억 남는다 하신 네. 분 있으세요? 여러 고객분들이 계시죠.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고객들이었고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분들이셨고 계속 한 번 거래를 하시면 계속 이어주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연세가 조금 있으신 사업가 대표님이신데요. 이제 구미에서 이제 기업을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고 계시던 분이신데 어느 날 연락이 오셨고 "소장님 대구에 집을 하나 마련하고 싶다. 근데 쪼끔은 넉넉하게 가고 싶다." 근데 인제 어쨌든 그때 당시는 대구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인제 매수하시는 데 큰 어려움은 있으셨던 거는 사실이에요,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든
많은 소장님들이 필드에서 일하시면서 그렇겠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뭐 꼭 여기 있는 것만 하세요. 이런 입장보다는 저는 그 대표님이 원하시는 곳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2달, 한 3개월을 대표님과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다 하면서 끝까지 이분은 찾아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집을 선택을 해드렸고, 구매해 있는 집을 처분을 하는 단계까지 제가 같이 관여를 해서 입주를 잘 하셨고, 이분이 워낙 점잖은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넉 달 만에 이제 계약을 마무리를 짓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6개월 지나서 바구니가 하나 날아왔어요. 근데 바구니가 날아왔어요. 과일 바구니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는 이제 대표님 성함이 있고 되게 점잖으신 분이고 표현도 조금 그러셨는지 이제 그러고는 톡이 오셨어요. 저기 소장님, 그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지금 6개월을 살아보니 이렇게 좋은 집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자제분들 그 집까지도 저한테 계속 의뢰를 하시고 좋은 고객으로 남아 계십니다. 네, 그분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제 중개하시면서 네. 진짜 보람 느끼셨겠어요.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고, 또 연락 오는 거는 저기 어느 분 소개로 연락드려요 하시면서 또 고객이 되시는 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제일 인상 깊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진짜 그 가족을 네.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그럼요. 네, 진짜 보람을 많이 느끼죠. 네. 네. 대표님, 이 중개하시면서 네. 그 대표님만의 어떤 그런 루틴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루틴. 네. 루틴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라든가 제 자세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나름 제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제가 이제 조금 꼼꼼하고 좀 완벽하게 제 성에 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개를 할 때 제 집을 구하는 마음으로 고객의 집을 구한다라는 슬로건도 있고, 단 한 번의 상담이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고객님께 드리는 게,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고객님과 먼저 이제 콜이 오고 약속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그분하고 관련된 자료를 일단은 다 준비를 합니다. 뭐 데이터화하고 정리해서, 그러니까 말로만 이 집이 좋습니다, 저기는 안 좋습니다, 여기다 투자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요 물건을 하셨을 때, 이 집에 투자를 하셨을 때 향후에 요런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라는 부분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만의 솔루션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의 니즈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영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좋은 집을 구해드린다라는 거는 당연하겠고, 그 전제로 깔리는 거는 이분이 지금 제일 뭐가 아쉽고 뭐가 제일 중요해서 지금 이동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그거부터 먼저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말씀을 하셔요. 얼마 전에도 이제 상담을 했는데 몇 군데를 돌아다니셨나 봐요. 저희 이제 현장 앞에도 부동산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저기 다 다녔는데 진작 소장님한테 올 걸 그랬어요. 늦게 왔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한마디가 저는 모든 피로를 풀 정도로 좋은 그런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어쨌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거래를 위해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상담에 임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현장에서 네. 사실은 우리 이제 집을 구하는 진짜 실수요자나 뭐 네. 투자자가 됐든 네. 정말 소중한 자산을 움직이는데, 네. 이 대표님처럼 정말 준비된 이제 전문가가 말씀해 주시면 사실 신뢰도 가고 네. 보람도 느끼면서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좋은 결과도 만들게 되면 이 네. 업에 대해서 굉장히 또 즐거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이 너무 좋습니다. 일이 좋고 고객님들 만나서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재밌어요. 네. 대표님, 지금까지 네. 설명을 정말 잘 들었는데요. 네. 대구 부동산 시장을 좀 정리하자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구 부동산 시장은 공급에 흔들리고 좋은 입지는 더 강해지는 양극화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뭐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이제 공급이 과잉됐었고 지금은 그 공급이 많이 줄어져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공급이 감소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서 신축이나 입지가 좋은 곳은 더욱더 수요가 몰리면서 이 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강해지는 게 지금 대구 부동산 시장의 현 시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네. 지금까지 대구 부동산 전문가이신 오프라 지프리 백수희 대표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대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사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뭐 많은 어떤 이슈들이 있지만 정말 대구에서 현장에서 정말 현장 전문가를 모셔서 현장의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게 굉장히 좀 귀한 경험인 것 같은데요. 오늘 대표님께서는 뭐 공급이라든지 그다음 미분양, 그다음에 학군 그리고 해당 신축을 바탕으로 대구 부동산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현장의 정말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우리 백수희 대표님을 통해서 멀리서나마 대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진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까지 저희 백수희 대표님 모시고 설명 진행했는데요. 마지막 대표님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어떻게 뭐 정확히 대구 시장을 제가 전달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제가 느낀 경험치를 최대한 좀 편안하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저도 정말 대표님 통해서 많은 귀한 시간 가져갔고요. 네. 또 다음에 대표님 또 모실 수 있는 기회 가져도 될까요? 아, 영광입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그 백수희 대표님 통해서 많은 정보 확인하시고요. 추후에 또 우리 대표님 모시고 귀한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